오늘 메소드 특강, 사람들은 이제 힐링에 투자한다 강의를 맡은 강달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 강의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러분들은 이 문구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시는지요? 이 이유는 제가 엑셀레이터를 운영하고 초기 창업을 갓 하신 분들을 투자를 하는 업에 있다 보니까 항상 수익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저희 이쪽에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약 한 10여 건의 투자를 하고 있고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해수를 한 것도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투자한 회사 중에 구주로 네이버에 매각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 CJ ENM에 M&A를 한 부분도 있고 현재 투자한 회사들을 열심히 육성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힐링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아젠다로 던집니다. 아마 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말 힐링이라는 부분 그리고 힐링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강의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마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힐링 투자인데 의외의 결론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에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창업 생태계 현황을 제가 아마 잠시 짚고 그 다음에 창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투자와 삶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나를 찾아 떠나자라고 해서 이렇게 네 꼭지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아마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 창업 생태계의 현황을 잠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쪽 부분과 예비 창업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체적인 창업 생태계 현황을 좀 아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본인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투자를 받으실 수도 있고 실제 또 반대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어떤 식으로 창업 생태계가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슈, 트렌드, 여러분들은 올해 2021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거의 아마 저희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마 멘붕의 상태였고 그게 연속이 돼서 2021년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 창업 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희망이라고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연초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쿠팡이라는 이 회사가 올 연초에 미국의 증시인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 부분이 핫 이슈였습니다. 그 이유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아니고 창업을 해서 10년 만에 미국 증시시장에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창업에 있음으로써 충분히 그 부분을 준비하고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들이 발로 뛴다라고 하면 저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최근 이슈와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핫 이슈였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책 속에서 동화 속에서 유니콘이라는 이 단어는 어렸을 때도 들어보셨고 어른이 돼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니콘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꿈과 희망, 상상 속에 어떻게 보면 인물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요. 이 유니콘이라는 부분이 창업 쪽에서는 기업 가치, 저희가 프로야구 선수나 프로 선수들이 보면 몸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회사를 육성하고 키웠을 때 회사에 대한 몸값, 즉 기업 가치인 기업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1조 이상 가치가 있는 기업을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아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핀테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까 이슈가 됐던 쿠팡서부터해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마켓컬리, 그 다음에 숙박 쪽에서의 야놀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온라인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쪽에 토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하면 크래프톤, 그 다음에 커머스 쪽을 좋아한다 위메프, 이런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컴퍼니가 돼가고 있는, 지금은 현재 1조 가치 이상의 기업 가치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 즉 유니콘 기업들. 현재 제가 여기에 자료로 보여드린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해서 거의 한 15개 이상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중에 유니콘 기업을 뛰어넘는 부분인 데카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즉 10조 가치에 있는 기업들 중에 여기서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아마 좀 투자나 경제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아마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토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실제 신한금융, 그 다음에 국민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와 거의 이제 같은 레벨에 올라오려고 할 수 있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창업 전선에서 실제 하고 있고, 또 내가 간접적으로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 쪽도 있지만 비상장에 이렇게 창업을 해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아마 학교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해서 지금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최근에는 5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닐 때도 배우신 것처럼 증기기관이 발견됐을 때 1차 산업혁명과 전기에너지가 발명됐을 때 2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발명됐을 때의 3차 산업혁명,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즉 시공간을 뛰어넘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또 5G, 5G에 의한 정보통신에 의한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빠르게 산업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산업 환경이 변화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변의 많은 환경들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환경과 투자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창업을 하거나 준비했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관련된 쪽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 분야 쪽이나 문화 콘텐츠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관심이 좀 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권, 최근에 탄소 배출권 규제라는 부분이 있고, 요와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투자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부분으로서, 그리고 ESG라 그래서 요즘 많이 아마 대기업에서도 ESG 경영, ESG 관련된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즉 환경과 사회와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에서 ESG에 대한 부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실제 이런 부분에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링, 재활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많아지고, 최근에 스타트업 중에 창업 기업들 중에 이 일회용 컵을 재활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의 비즈니스로 해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친환경, 즉 요즘 이제 분리수거나 이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거를 친환경 소재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 없이 소각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친환경 부분.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오타인데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 요즘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내는 우리나라도 수소 전기차 부분이 어느 정도는 상용화될 거고, 최근에 이슈화가 되는 것이 무인 택시에 대한 부분도 5년 이내는 상용화가 돼서 실제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면서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간다라고 하면 거의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상기후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핫 이슈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아이템과 산업이 되게 관심을 갖고 이쪽 분야에 많은 자금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내 산업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인 관련된 분야에도 많은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 생태계라는 말씀을 아까 아젠다로 그 타이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창업 생태계의 요소라고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본을 투입하면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마 가장 많이 접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면 당연히 창업했을 때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초기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시드머니로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나 엔젤 투자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장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큰 규모로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고, 이 또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말 그대로 컴퍼니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서 기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창업 쪽에서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고도화하고 비즈니스를 검증을 하고 성장하면서 가는 정부 쪽에서의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이 세 축이 창업 생태계를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서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보면 하모니를 이루면서 창업자들을 돕고 있고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투자를 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창업 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에 이 세 가지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폐업과 생존율. 왜 갑자기 폐업과 생존율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창업 생태계에 있어서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창업을 해서 기업들이 생존율이 연도별로 어떨까?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창업을 했을 때, 아니 준비를 할 때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최소한 3년은 버텨라. 그러면 살아남는다. 근데 정말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면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사라지는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업력별로 보면 창업한 지 1년 정도 있을 때는 약 40% 정도가 폐업을 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3년 정도 됐을 때 약 60% 정도가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5년 정도 됐을 때는 거의 70% 정도, 즉 5년 정도에는 거의 30% 정도만의 생존율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폐업과 생존율 부분에 대한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폐업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주변 환경에 특히
코로나19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 벤처 투자 환경은, 즉 여러분들이 창업 전선에 있을 때 실제 벤처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도별로 이렇게 봤는데 최근 거는 제가 아직 업데이트는 못했지만 2021년, 2020년 코로나 있을 때 잠깐 투자가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 투자에 대한 부분이 더 활성화됐고요. 그 다음 2021년에는 그 이상의 투자가 현재 창업 생태계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업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1년 미만, 그러니까 3년 미만. 크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업을 하면 3년 이내, 그 다음에 3년에서 7년, 그 다음에 7년 이상. 그래서 초기 창업이라고 해당되는 것은 3년 미만, 창업 도약이라고 하시면 3에서 7년 사이, 그 다음에 성장이라고 보시면 7년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약 3년 미만의 투자자들이 한 30%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창업 도약 쪽, 즉 3년에서 7년 사이에 거의 50% 정도, 그리고 성장 기업의 거의 나머지 한 20% 정도. 이거를 보셨을 때 결국은 아까 제가 폐업과 생존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3년 이상을 버티시면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수월해집니다. 그 대신 거기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내가 지금 뛰어들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ICT 서비스 분야와 바이오 헬스케어 쪽 분야와 유통 서비스 분야가 그래도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켓컬리나 아니면 쿠팡이나 야놀자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예약하고 구독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 플랫폼 비즈니스 쪽에 정보통신 분야가 좀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커머스 쪽, 구매나 이런 부분, 쇼핑 쪽이나 이런 부분의 유통 서비스 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벤처 투자 환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떤 쪽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주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변화가 있고 고도화된다 해도 의식주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평생 직업이 아닌 지금은 투잡, 쓰리잡으로 해서 실제 내가 하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위해서 직업이 천직이 아닌 필요 요소 중에 그냥 하나, 원 오브 댐 중에 하나인 부분으로 직업에 대한 개념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개념. 저희가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오프라인으로 가서 무대에 있는 관객들이나 배우들이나 뮤지션들을 보고 거기에 열광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 환경이 바뀌면서 랜선으로, 비대면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쪽에도 창업 쪽에서도 많은 관심과 투자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이쪽에 많은 창업들을 하고 여러분들이 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창업하셔서 실제 하고 계시는 분과 예비 창업에 대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창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창업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다이를 처음 이루어 시작함. 그래서 found,
최근에 이제 창업 쪽에서는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쓰고 셋업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창업은 삶에 대한 도전, 그리고 꿈과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거, 실패는 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저의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업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실제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좀 독특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목표가 있으실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인 비즈니스 플랜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중요한 자금과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실 겁니까? 오늘의 주제가 힐링 투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베이스에 깔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고 있는 힐링 투자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업과 사업은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사장님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대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정부에서 창업 생태계에 대한 부분에서 스타트업이란 기술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만, 저는 실제 실생활에서의 창업에 대한 저도 창업을 했을 때 소상공인 창업으로 외식 쪽으로 해서 엔젤 투자를 알아서 엔젤 투자를 하고, 지금 그걸 체계적으로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실생활에서의 아이템을 잘 발견해서 창업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명 요즘 얘기하는 생계형 창업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쉽지 않은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버티는 부분에 있어서 발빠른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은 오프라인에 대한 인바운드가 아닌 반대로 공격적으로 배달과 온라인, 주문, 테이크아웃으로 발빠르게 전환해서 생존을 어떻게든 버티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 업종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생계형 창업, 기업형 창업 모두를 토탈해서 창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거나, 그리고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면밀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청년 창업들을 이렇게 보시면 취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외국에서 요리나 아니면 음악을 배웠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요리나 아니면 창작 활동에 대한 부분을 배우신 분들이 나만의 카페, 나만의 어떻게 보면 식당 아니면 음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소규모로 창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도권의 가게세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벗어나서 우리가 많이들 젊은 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는 강원도 쪽에 동해안 쪽이나 제주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분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오늘의 주제인 힐링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집에서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골목식당 보셨잖아요. 저는 백종원 선생님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장사를 시작했지만 지금 컴퍼니시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하기 위한 부분, 어제는 어떻게 보면 골목 살리기 프로젝트라 그래서 각 골목 식당에서 활동하셨던 사장님들을 좀 해서 배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부분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그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 장사꾼도 있고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실제 많은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분야에 관심 있게 보고 실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산업에 대한 이 투자 분야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플랫폼 쪽,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물 인터넷 쪽,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 예. 그러면서 실감형 콘텐츠 쪽인 가상융합 현실 쪽, 이쪽 분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 힐링이 여러분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정신과 그러니까 몸과 건강에 대한 즉 몸과 마음에 대한 편안함, 치유가 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창업을 하거나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와 관련된 쪽에 투자를 얼마 전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분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과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내 삶과 연관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삶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란 사전적 의미로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내거나 시간 또는 정성을 쏟는 일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에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저축 그리고 현물에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힐링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벤처 투자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서칭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수익인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투자한 만큼 수익이 나와야지만 내가 또 행복해지는 그 자체가 힐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쭉 여러분이 들어보시다 보면 의외에 제가 아마 힐링 투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말씀 드릴 거예요. 몰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가 스타트업 투자, 창업기업에 투자할 때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잘 되는 쪽에 한쪽에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데 이 여윳돈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본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형의 가치, 즉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셔야지 실제 성공 투자이고 나한테 힐링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투자를 여러분들이 했을 때 성공과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쪽에 관심 있게 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패보다는 성공 쪽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유 있는 삶 그리고 여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산스권, 슬세권, 이런 부분.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 소비, 예. 그리고 실제 헬스케어 쪽, 건강 쪽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언택, 그 다음에 홈트나 홈핏, 홈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도 화면을 보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셀프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하는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여유와 안정과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힐링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힐링 투자 과연 어디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디일까 넥스트는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 물 밑에 있다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힐링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거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부분인데 진정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어떻게 보면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는 분야라든지 내가 꿈을 목표로 갖고 있는 분야에 어떤 분야에 많은 투자와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를 찾아 떠나자라고 하는 생뚱맞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40이 됐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요. 제가 세운 목표를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게 창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선택을 했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고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제가 부가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창업을 외식 쪽으로 실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뛰어들면서 돈을 벌면 제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돈을 좀 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내 꿈과 목표를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연찮게 엔젤 투자라는 부분을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제 강사 소개할 때 잠깐 했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리스크는 있지만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엔젤 투자를 제가 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횟수도 했지만 실패도 하고 지금도 유지하면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창업에서 컴퍼니가 된 쿠팡처럼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 현재 상장은 안 했지만 유니콘 기업인 마켓컬리, 토스, 야놀자, 무신사 많은 창업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힐링 투자라는 부분 저희가 최근에 느꼈습니다. 즉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좀 여유 있고 있다 그러면 자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은 있지만 자금적으로 참여하지 않다 그러면 내 능력을 달란트를 참여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어느 시점에서 그 순간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목표로 한 부분에 있어서 약 한 60-70% 정도는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 나를 찾아 떠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창업을 준비하거나 실제 창업을 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제가 최근에 느낀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힐링 투자는 무엇일까? 아까 아젠다 드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면서 뭐 창업생태계, 창업, 투자와 삶 막 말씀을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드린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처한 입장에서 정말 힐링 투자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끔 차 한 잔의 여유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솔직히 꿈과 목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카페에 노상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 게 제 꿈과 목표입니다. 의외로 꿈과 목표가 작다고 보시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부러운 부분인데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는 그 부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커피 한 잔의 여유, 즉 여러분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살짝 여러분들이 한 발짝 뒤로 물러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너무 바삐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체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 중에 OECD 국가 중에 자존감이 제일 낮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가 되면서 너무 경쟁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퇴직을 해야 되는 시점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는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였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40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나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고 지금은 40 전후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쭉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힐링 투자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즉 자존감을 찾아야 된다. 그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주식에 아니면 펀드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힐링 투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이 보는 관점이 생기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분야에 투자를 했을 때 정말 그 정답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게 보입니다. 간혹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눈꺼풀이 씌어서 내가 여기에 왜 투자했지? 내가 왜 이것을 했지? 라는 부분은 저희가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돈이 뭘 하면 배가 아프다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있다 그러면 작은 거에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어떻게 보면 보는 안목이 커지는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찾기 위한 부분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문화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 속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 산업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도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과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쌓여서 좋은 추억이 되고 이게 쌓여야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밝아지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또 다른 직업이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직업에 대한 변화를 따진다 그러면 5번째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또 다른 직업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보통은 제가 지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직업의 변화가 최근에 산업화 이후 그 다음에 산업이 고도화되는 시대에 7번 정도 직업이 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듣고 딱 보니 5번째 직업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힐링 투자라는 저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존감을 찾는 데에 꼭 투자를 하시고 새로운 도전에 투자를 하시고 또 다른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거라기보다는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러분들 자신한테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즉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이 이유는 3가지 종목으로 하지만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종착점에 피니쉬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의 한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종착점인 피니쉬 라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창업이란 사업이란 철인 3종 경기와 같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출발 라인에는 누구나 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누구나 뛸 수 있습니다. 완주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철인 3종 경기가 거의 300km거든요. 하루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몸 만들기, 즉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서 제가 힐링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힐링 투자가 여러분 어떤 분야에 이런 종목이 있고 이런 분야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수익을 내니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혹시 기대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 제가 창업 쪽에서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하고 있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 성공했을 때도 이 힐링 투자, 나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위안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롱런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과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자기 자신의 투자를 하는 부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의 건강과 여유를 가져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내가 생각지 않은 이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안목과 그리고 살아감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내가 좀 더 나은 부분의 삶과 내가 지금 힘든 창업 전선에 있지만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젠다를 메시지를 던지면 이게 뭐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힐링 투자의 처음에 자존감 찾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결론적으로 힐링 투자는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성적이고 보이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힐링 투자라는 것은 내 자신한테 투자해서 에너지를 넣고 어떠한 성장 동력을 가져가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돼서 하다 보니 대표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느끼고 있더라고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즘에 빠져서 매너리즘까지도 오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힐링 투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얀 백지에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려서 많은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겁니다. 이 와중에 많은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꼭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일하자. 그리고 만족하자. 작은 거에 감사. 그리고 항상 건강하자. 요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투자하는 힐링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메소드 특강으로 여러분들한테 짧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 시간 관계상 그게 안 되면 제가 메일 주소를 알려드려서 그 부분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